가정산에 있을 거 아니야. 가정산하고 저기 뭐야 증빙자료는 일단 그래도 저기 저 가정산하고 통장 사본 그것만 2개 주세요. 여기 좀 따뜻한데 들어가세요. 이거 맞잖아요. 아유, 오늘 따뜻하십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또 우리 노 팀장님. 네. 그리고 현장 소장은 안 나오거든요. 아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재료 거점시설 건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 번 보고 드려서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사업 기간이 2020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58,000m 제곱정 되고 전체 사업비가 431억이 이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투자된 건 이제 96억이 있고 올해 84억이 있고 내년부터 31억, 116억, 77억, 26억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431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4월달에 준공된 그 고기능 LED 야경작물연구소는 이미 준공되어 있고 엑스포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이오기업 연구타워는 충북TP 내에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은 현재 앞에 보이는 공사 현장으로 182억을 건립 예정 중이고요. 천연물 조직 대항실은 올해 산자부 공모 사업으로 150억이 확정돼가지고 내년 사업부터 반영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천연물 완제 생산 지역은 2018년도 공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물 클러스터 사업 전체 내역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현장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 시설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81억이고요. 이 사업비는 전체 확보돼가지고 내년도 6월 이전에 완공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한 부지 건물 사업이 17억이 들어갔고요. 제천 시비 58억 3천 중에 17억이 현물로 투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총괄 내역은 지금 건축비가 전체 한 60억 정도 되고요. 장비가 90억 되고 부지 매입비 17억은 저희 현물 투자한 거고요. 사업 운영 기간에 3년 정도 운영할 전후 예산이 한 13억 정도 운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현재 건축 공동은 한 75% 되고요. 설비 공동은 한 60% 되고 이 안에서 지금 외벽 공사만 끝나고 나면 안에 실내 공사는 공사 중도 없이 겨울에도 계속 진행 중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잠깐 말씀드린 고기능 LED 야경작물연구소는 20석을 들어가서 현재 시험 중이고 3명 들어가서 2차 분석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천연물 조직 배양실은 올해 공모계획에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전체 사업비 155억을 갖다가 확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천연물 완제 시설은 2018년도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자부하고 확인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그 방향성이라든가 전체 전반적인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도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번 진행되는 현재 1단계, 2단계 진행이고 3단계 마지막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2018년도 이걸 공모계획으로 가져가야 되냐 말 거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협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우수하네트 유통지원시설은 2009년도죠. 저희들이 그 BTS 사업으로 이미 완공된 사업인데 한국 그 콜마 파마에서 기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천연물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면서 2009년도에 이 완공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상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사업 전반에 가는 거나 운영 가는 거는 그 철물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고 현장에 관련된 건 현장 수사님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현장 수사님이 설명을 주실 겁니다. 저기 이게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 이제 근무 인력은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저희는 지금 3주 인원은 한 15명 정도 15명 정도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가동해야 되고 또 QC,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수 요원은 한 15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계획상 저희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1년차가 2억 5천인데 이 정도면은 15명 운영비 경상비용 다 되나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사업비 내역 속에 포함된 그 운영비는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기간 내에 저희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출장을 하고 또 기타 우리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진흥재단하고 같이 저희들을 홍보를 하고 또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런 어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되고 저희들의 그 운영비는 저희들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까지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우리 그 수익금이 언제부터 내년 준공되고 나서? 예, 준공되고 나서 또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GMP 시설이기 때문에 그 GMP 인허가 과정을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이 인위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완공되고 나서 한 3년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이후에는 손익이 그래도 이제 플러스 썸으로 좀 돌아설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운영이 또 제대로 한 100% 가동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운영비가 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천연물 클러스터 사업 내역 해가지고 일단 지금 한 가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가지로 봤을 때요. 그죠? 과장님? 네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게 지금 고기능 에이드죠. 네, 천연물 이제 조직 배양 시설. 네,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 공모계획이 확정돼가지고 네. 내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돼가지고 이제 내년. 그럼 앞으로도 여기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천연물 추출센터 요구하고 조직 배양 시설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익금으로. 자체 수익금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 3년 정도. 그 운영비 181억이 13억이 그러니까 지금 13억이 이게 지원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사 기간 내에 하는 거니까. 공사 기간 내에 운영비인데. 완공적으로 운영을 별게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13억씩 이렇게 주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사업이 3년 정도의 이제 기반 잡고 뭐 여러 가지 수익 발생 전까지 그랬을 때 지금 13억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운영비로 봐야죠. 그리고 지금 천연물 조직 배양 시설도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초기든 뭐 그거는요. 네, 초창기 정도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은 저희가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있죠? 이건 이제 BTL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운영비 지원은 BTL 사업에 그 원가 계산에 따른 그 이자 발생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 100억 정도 해가지고 20년 갚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 매달 갖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자 발생 비용. 이자 발생 비용하고 20년 동안 우리 민자 투자한 거 상환 비용하고 해서 그거 갖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수탁료 주고 수탁료는 받아요. 우리가 지금 관리 운영비도 주는 거는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관리 운영비도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하튼 천연물 완제 생산 시설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한방 관련돼서 지금 기본에 이제 그 하드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구축이 돼 있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에서 한방하고 관련이 있어요. 천연물 우유 클러스터 사업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하드적인 거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까지 자체적인 수익이 안 됐을 경우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3년 뒤부터는 글로벌 천연물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건 예측이고 그렇죠?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용역할 때도 제가 그 용역 보고에도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반대했다가 의회에서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진들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이게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와서 다른 데서 여기에 원료를 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짓는 것보다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데이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 뒤 그래서 지금 15분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는데 그랬을 때 예측 가능한 거 그래서 수수료 받는 거 또 연구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구해갖고 뭔가 그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참석하시면 우리가 저희 한번에서 정책간담회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 같은 요구를 만들었으니까 한방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갖다 정파하려고 충북 깊이나 보호하고 제천시하고 세명대 충북발전연구원 저 충북대 그래도 위원장 지원을 참석하시면 한방 산업을 어떻게 가야 될까 정책을 정기 간담회를 갖다가 현을 갖다 영입해서 한 15명 내지 20명 갖다 합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방향을 갖다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그때그때마다 꼭지마다 조언을 얻어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그거를 그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시든지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드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 따오고 이래서 하드적인 거 이렇게 구축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결과들이 도출 안 됐을 시에는 지금 이제 한방생명 과학관 꼴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예, 예. 아까 우리 센터장님 부연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저 운영비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최소화, 운영의 최소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그런 어떤 인력들도 좀 저희들이 좀 슬림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 운영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걸 주관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기업인들을 많이 유치해서 쓸 수 있고 또 아마 근데 좀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치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 민간 사업자 같이 어떤 영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가격으로 그냥 기업인들의 기업을 좀 부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인건비 대비, 운영비 대비 그 수익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시하고 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해야 되는 게 좀 지속적으로 좀 가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한 3년 이후에는 운영비 사업이 플러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가 주류시에서도 이거 굉장히 지금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적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해보겠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 그 의회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고기능 LED 그 약용작물 저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오기가 힘들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 지금 운영비 자체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요. 우려했던 상황이. 그러니까 이 천연물 사업은 우리가 우려했던 게 좀 현실로 오지 않고 좀 수익을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또
제천시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천연물 갖다가 직접 하는 데는 제천시밖에 없는 처음이죠 지금. 처음이죠.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다고 지금. 그래도 천연물 저희 이제 엑스포 이후에 천연물 특화도시를 갖다 발돋움하기 위해서 요 사업 정도는 필요하다는데 저는 상용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조직배양 시설까지는 해보고서 거기서 운영 방안에 저희들 이제 개선책이 나오고 그러면 상용화 시설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서 어느 정도 운영해보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완전 시설을 해야지. 해야지 저희들이 여기 세트라고 해서 다 가져갈 필요가 없이 그렇죠. 한두 가지만 꼭지를 가져가 보고 마지막 완전 시설은 제 제대로 해갖고 된 생각에 다음에 해야지. 근데 완제 시설은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시장이나 이런 게 수익이나 이런 게 한다면 기업체에서 뛰어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자체에서 안 이게 해도 수익이 난다라면 지자체 아마 대기업에서 사가지고 대기업에서 우리 제천이나 뭐 어디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모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차후에 예 그러시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억씩 해갖고 또 국비하고 12 이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는 완제 시설은 제가 봐도 기업체에서 이익 면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갖고 충분히 가능성 있으면 뛰어들어요. 그걸 타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무성도만 갖추고 있으면 어차피 제3단에 있을 때 천원만 가는 기업이 들을 수 있는 그 점유율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초니까 이제 제천에서 이 거점 시설을 구축하면서 이가 뭐 특허라든가 모든 게 많이 나와야지 여기서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섣불리 대들지 못하겠지.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다 이 거점을 확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데 대기업은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뭐 1, 200, 뭐 몇백억 들어가는 거고 일도 아니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연물 팀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천에 사실 이렇게 생산시설 규모로서 이게 크게 지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이 좀 많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천이 이제 천연물 산업의 어떤 그 활성화에 이게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은 기업들도 많이 쓸 수도 있고 큰 기업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캐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제천의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거에 병행돼서 또 기업이 이제 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자재가 여기 풍부하고 그러다 보면 2산단, 3산단에 이제 여기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완제품을 좋은 거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또 유치하는 데도 수월하고요. 그런 그 직접적인 운영 수익이 꼭 플러스 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어떤 그런 간접적인 이펙트가 이게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운영을 잘해서 잘 돌아가야 되니까요. 활용률이 좀 높게 하면서 또 수익도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직배양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똑같은 그런 계기, 어떤 제천 산업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갖고 정상궤도 올라올 때까지는 약간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할 테니까 시에서도 좀 많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타자치단체에서 산자부에 이 시설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산자부에서는 제천이 지금 처음으로 공적 시설을 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한 문제다 해서 저희가 두 개 자치단체 다 이보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천만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설명을 했다.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위험 부담이 또 가장 클 수가 있어요. 처음이라는 게. 뭐 저희들이 주간 운영하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최대한 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아직까지 지금 사업 중인데 뭐 저희들이 와갖고 개조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원주병원이에요. 기독교병원에 그 내분비 학과 교수만 했는데 그게 춘천 테크노 학교에서 천연물 산업을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춘천에서. 근데 거기 춘천에서 거기 자기도 자문위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근데 제천에 천연물 산업을 하고 있다는 걸 그분이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에 그분들이 춘천 테크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갖다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오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비 확정이 안 됐죠, 거기. 자세히 저는 이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의약품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전방위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타 지자체가 우리 이 사업을 하고서 저희들이 만약에 1년만 아마 늦었으면 아마 다른 데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춘천입니다. 춘천에서도 요거하고 똑같은 모델을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고 산업부에다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이래서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적으로 부가가치나 이런 게 요구되는 거예요. 천연물에서 원료를 뽑아서 이게 지금 다 기능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구들을 많이 이제 속속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제천에서는 지금 의약품 위주로, 그죠? 한방하고 한방 약초하고 의약품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뭐 인허가의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의약품입니다. 네네. 의약품에 여기 GMP를 허가를 받으면 식품이 됐든 식품 된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가서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그 GMP 허가를 받자.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 같은 데는 어느 저 제약업계에서 가서 의약품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의약품에 허가가 없다. 그래서 못하고 또 어디 저쪽에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식품으로만 허가받아서 아예 또 다른 화장품도 못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해도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확신.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우리 운영을 맡으신 테크노파크에서 정말 여기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보다 뭐 그 최소 운영보다는 초반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쪽에 하셔가지고 초반에 어차피 저희 제천에서 이걸 선점하고 가기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도 그렇잖아요. 뭔가 될 것 같은 사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여기를 위탁받아갖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제천시에서도 행정적인 건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미래 가치의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역 보고 저도 이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이 전문가 아니면은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건축하실 때부터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계획 잡으셔갖고 예 같이 병행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런 운영 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바로 하여간 효율적인 운영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가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시는 의원님 계시죠? 혼자하면 앞에 혼자 카페 저는 뭐 내부시설. 근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것들은 쉽게 우리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전부 저기 한 91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일부 장비는 뭐 저기 이제 레드메이드를 쓰지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용량들을 그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우리가 장비를 활용하는 거,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수자가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배 고기능 LED 여경 작물의 재배 작물에 대해서 여기 지금 춘봉 당기 자격 이 중에서 우리 지금 한약으로 효과가 나는 거 외에 하나의 또 요 작물 중에 뭐 좀 기능 천연으로 하나 추출한 거 이런 거는 혹시나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면 그런 부분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천 지역에서 좀 어떤 특경 작물들 우리 11대 야경 작물이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라도 좀 거기서 좋은 우수한 효능 것들을 발굴을 해서 또 제천 이런 어떤 특화 작물에다 개발하는 것들은 아마도 그런 것들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한약의 성분은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이게 어느 한약이라는 맞습니다. 그 외에 성분을 추출해서 좀 특허를 내가지고 제천에 딱
몰고 나가는 걸 해야지 돈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주 정확하게 좀 보신 건데 지금 보면 뭐 지금 우리가 동의보감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 전통적인 한약사에 보면 대부분의 거기에 어떤 성분이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뭐를 가지고 가면 여기는 뭐 혈압에 좋다, 어디는 뭐 혈당 강화에 좋다 이런 뭐 성분들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한 어떤 그 유효한 물질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야지 그냥 뭐 누가 남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본 것에 이미 그 사람이 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천지역에서 나는 어떤 작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남이 밝히지 않은 남이 밝힌 건 이미 벌써 특허로 다 벌써 크레임을 걸어놔서 우리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그걸 하면 우리가 그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용구가 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 이외에 이제 또 우리가 시합을 이제 우리 그 약용작물 그 성분 분석 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코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제천지역에서 나는 약들 중에서 밝히지 않은 성분을 좀 밝혀가지고 우수한 어떤 효능을 좀 밝혀서 특허도 내고 그걸로 인해서 기능을 좀 밝혀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학 교수님들하고 좀 코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제일 그 우리 여기 10대 우리 약초 중에서요 환기 환기인데 환기가 그래도 제일 제천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런 약초 중에서 그래도 제천은 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기 쪽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우리 21세기 프레임이 이제 오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강. 그래서 나는 환기에서 뭔가 그런 쪽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전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환기에서 좀 발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네네 써서 왜냐면 우리가 뭐 100세 뭐 12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데 환기에 거기에 연관된 뭐 작용이 있다 뭐 이래서 환기물을 뭐 매일 먹는다든지 뭐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지 않겠냐. 저는 공감입니다. 네네. 뭐 여러 약초가 있지만 그래도 제천에서 또 환기가 많은 생산량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도 많이 되고 그래서 생산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현재까지 있는 그 구성 어떤 효능은 뭐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새로운 효능을 밝혀가지고 하면 엄청 고부가 가치일 것이다 해서 제가 그걸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명공학연구원에 그 대한약학계 부회장도 하시고 생약학계 회장도 하시고 뭐 우리 또 제천시의 어떤 자문 충청북도의 풍랑천연물의 자문도 하시고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환기에 대해서 기존에 없는 어떤 또 새로운 그 효능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프로포저를 가지고 한번 좀 협의하려고 좀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이 고추냉이는 우리 한국이나 이런 일본에서 성공했어요 재배를 기술을요? LED 쪽에 아직까지 그건 그런데 고추냉이를 갖다 시험 재배하고는 있다고 지금 와사비잖아 와사비 와사비인데 이걸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성공을 못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재배 기술. 지금 여기도 지금 동아제약이나 몇 군데에서 시험 재배 세 가지를 갖다 의뢰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시험으로 몇 가지 포를 갖다 놓고서 성능을 갖다 테스트하는 그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색등도 삼색등인데 주황색이 더 추가된다 그래가지고 그 형광색이나 주황색이나 일반 색등에 따라서 약효 성분이 또 달라진답니다. 키우는 방법이. 그래서 요번에 보안공사 지난번에 집행이 잘하게 나온 거 가지고 지금 보안공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난 게 이렇게 충주 터널에서 사고 난 게 엔진 이거거든요. 이게 이 엔진 다른 현재로 나와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안 가요.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료를 만들고 이거는 이쪽에다가 지금 생각합니다.